안녕하세요. 짜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일반사회 임용고시 2차 분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임용고시 2차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해왔던 기준처럼 임용고시 1차 분석과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 1차와 2차를 모두 합쳐서 전체의 교과목과 주제에서 골고루 출제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1차에서 높은 비중으로 출제된 교과목이나 이미 출제가 완료된 주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2차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 같은 경우는 2차 출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교과서와 연관되지 않은 주제들은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1차에 출제되지 않았으면서 교과서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출제 유력 주제에 해당하고요. 이 주제들과 연관되는 모형들이 출제 유형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도별 2차 기출 분석입니다. 이건 제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된 2차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교과목별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 경제가 가장 오랫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은 사회문화, 그 다음은 법, 그 다음은 정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가 됐었던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가 1순위, 사회문화가 2순위, 법이 3순위, 정치가 4순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2순위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1차 분석과 교과서 분석의 결과들을 합치면요. 얼마든지 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목별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1차에서 총 6문제가 출제돼서요.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고요. 1차에서 이미 많은 비중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2차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글씨 같은 경우는요. 각각 교과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빨간색 파트는 1차에서 출제된 내용을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의 절차와 방법에서 전공 B-9 실험법이 출제가 됐고요. 고전사회학 이론과 관련해서 전공 B-10 뒤르케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사회 파트에서는요. 미드의 일반화된 타자가 A-3에서 출제가 됐고요.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차별적 교재 이론이 전공 B-5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내려와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서는요. 전공 B-1 스멜서가 출제가 됐고요. 전공 A-7에서는 하버마스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요. 전공 A-10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가 출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문화에서 1차에 출제되지 않았으면서 교과서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 출제되지 않았으면서 교과서와 연관되어 있고요. 사회 집단과 차별 문제,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변동, 한국사회의 변동, 현대사회문화 문제가 1차에 출제되지 않으면서 교과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인력 넘어가서는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그 다음에 문화의 의미와 속성 파트가 1차에 출제되지 않은 주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6문제로 최저 출제가 이미 됐기 때문에 2차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출제되지 않았으면서 교과서와 연관된 주제들을 뽑아보면 총 7개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 집단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출로 출제가 됐고요.
문화의 속성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변동에서는요. 다는 아니지만 다문화 파트에서만 2014년 기출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에도 나오지 않았으면서 출제가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는 역할 갈등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끼리 역할놀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에서는 대중매체의 폐해라던가 대중매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연관 지은다면 문제 해결 학습, 논쟁 문제 수업 모형, 의사결정 학습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요. 현대사회의 변동과 한국사회의 변동, 그 다음에 현대의 사회 문제까지 연관을 지은다면요. 다문화를 제외하고 봤을 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환경 또는 전쟁, 빈곤 이런 주제들이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학습이나 논쟁 문제 수업 모형, 의사결정 학습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치, 경제, 법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차에서 4문제씩 출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세밀하게 들어가서 봤을 때 출제된 걸 보면 정치 4장에서 출제가 됐고요. 민주주의론에서 하버마스 공론장 나오면서 투이민주주의 나왔고요. 선거 문제, 그 다음에 정당과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치 패러다임 3가지 모두 다 나왔고요. 통치구조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등장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교과서와 연관된 주제들을 살펴보면요. 정치의 의미와 기능, 그 다음에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같은 경우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론과 언론 파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사회의 특성과 행위주체, 국제사회의 다양한 모습,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정치에서는 1차에서 총 4가지의 문제가 출제됐으나 정치는 2022년에서 이미 기출된 바가 있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2차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치만 좀 더 들어가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긴 해야겠죠.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정치 주체에서 2022년 기출이 되었으니까 제외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에서는요.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에서 딱히 큰 내용이 있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 과정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치와 의미에서는요.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죠. 요거를 상황 모형으로 연결해 볼 수 있고요.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행위주체 여러 명이 있죠. 이걸로 뭐 직소2라던가 뭐 GI라던가 아니면 뭐 SAD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난민 문제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학습이나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나 문제 해결 학습으로 연관 지어 볼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법도 마찬가지로 1차에서 4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권리 의무 파트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성 나왔고요. 물권채권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하면서 취소 관련된 내용 나왔고요.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법의 의미와 목적, 그 다음에 생활과 법, 그 다음에 헌법, 인권보장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내용 나와 있고요. 사회법 파트에서 생활과 법, 그 다음에 소송법에서 재판의 종료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걸 주제로 등장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법 같은 경우는 1차에서도 4문제 정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출제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출제 가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중정도의 난이도로 출제 비중이 있지 않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법의 의미와 목적인데요. 여기에서는 딱히 특정 모형과 연관지을 만한 내용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과 법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미 사회법으로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에 형사재판이 등장하기는 했었는데요. 그치만 2016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아직 교과서에서 민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탐구활동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과 연관 지은다면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 같은 경우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같은 것들이 한 4-5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소 모형이라던가 아니면 GUI 모형으로 연관 지어 볼 수도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보장과 헌법 넘어가면 유명하죠. 기본권, 당연히 직소토랑 연관 지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인권 침해와 구제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에 CCTV 기본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랑 연관지어서 출제가 된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9년이라는 기간도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논쟁 문제 수업 모형, 문제 해결 학습, 의사결정 학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인권 침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신다면 꽤 유의미한 연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국회 같은 경우는 법률안, 재정 절차가 교과서에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재정 심의 절차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연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과 행정부 같은 경우는 뚜렷한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거니와 1차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키워드가 잠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다양한 헌법재판소 심판들이 나와 있죠. 이걸로 직소2라던가 GI 아니면 STAD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는 4개 정도가 출제됐고요. 앞서 얘기하기 드렸듯이 경제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환율로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보다 자세하게 들어가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경제학 기초에서 희소성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득분배 이론 나왔고요. 공공경제 이론에서 오연배출권, 그 다음에 국민소득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가 되지 않은 내용 한번 살펴보면 시장의 의미와 종류,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그 다음에 물가와 실업, 환율, 지속가능한 경제생활 이런 주제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정리 한번 해보면요. 경제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1차에서도 그다지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산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니 채권이니 예금이니 보험이니 펀드니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라는 특징을 기준으로 5개의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직소토 모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의미와 종류는 두드러지는 모형 연결이 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모의시장이라는 형태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역할놀이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또는 경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죠. 탐구활동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의 변동 같은 경우는 수요 변동 요인과 공급 변동 요인이 따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토대로 탐구 활동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조금 관심 있게 봤었던 파트가 사실은 물가 파트인데요. 지금 세계 경제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같은 상황에 굉장히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로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의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로 해당하고 있어서 이 파트가 출제되어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살펴보면요. 물가 상승의 영향이라고 해서요. 교과서에 다양한 사례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 지은다면 탐구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요런 파트로 연관 지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미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한번 크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도별로 봤을 때는요. 경제, 사회문화, 법, 정치 순으로 출제 비중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1차에서 6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정치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 경제가 1등, 법이 2등 순서로 출제 비중이 높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랜 기간 출제되지 않았던 경제 파트에서는 조금 유념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봤을 때 법 같은 경우는 민사재판이라던가 공정재판을 위한 제도, 기본권, 그 다음에 인권침해 사례, 법률제정과정,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었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 결정 변동이나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면 물가 상승의 영향을 토대로 탐구 활동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래프 그리면서 어떻게 물가가 상승하는가에 대한 걸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3년 어떤 식으로 임용고시 2차가 출제될 수 있을지 예측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건 저의 분석을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입힌 분석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건강관리 유념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